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도대체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평온하게 살 수 있는데 목숨, 명예 다 팽개치고 비상계엄이라는 행동을 했을까? 왜 관심을 가지는 언론이 없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선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물론 언론, 심지어 판사들까지 여기에 휘둘리고 있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날뛰는데 거기에 짝짝꿍 판사가 맞장구 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란이고요. 불법 영장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건 내란 부역자들의 음모입니다. 공수처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끝에 약 5시간 30분 만에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공수처는 법에 따른 절차를 피의자가 따르지 않아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의자라고 합니다. 판사가 칼을 주고 공수처가 칼춤을 추고 대한민국 막장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왔는데요. 그 칼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고 철수했다라고 하지만 또다시 시작되겠죠. 1월 6일까지 몇 번을 반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4%, 탄핵 청구기 무색할 만큼 응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탄핵 소추 이후에 보수층 결집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지금의 상황 정리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과 후원으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공수처가요, 오늘이죠. 경찰 특수단 120명 포함한 150명에 이르는 인원을 동원해가지고요, 대통령 관저 경내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 심장이 좀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판이 뭐였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그 언론에 장식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 끌려 나오는 모습. 그래서 여기에 당하는 것이 아닌가. 아침부터 심장이 두근거려서 영상을 촬영하고 빠르게 이제 한남동으로 갔는데 어마어마한 애국 보수들이 버티고 있어서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안에 너무 뜨거워져가지고요. 추운 걸 잊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성을 지르고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켜내겠다라고 외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수처 검사 그리고 수사관들이 경호처에 저지선을 뚫고 1차, 2차 경계선을 넘으면서 관저 앞까지 접근. 이 방어선 통과할 때 긴장감이 극에 달했고요. 거의 울부짖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동안 관저 앞에 우리 시민들은요,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다, 탄핵도 불법이고 체포영장도 불법이다, 목소리 높여서 외쳤고요. 그리고 이 수사관들이 관저 정문으로 접근할 때마다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철수했다라는 소식을 먼저 집회에서 우리가 얻었죠. 1시 한 반쯤이었을 겁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관저 앞에 있는 그 애국 시민들은 울었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우리가 이겼다 기쁨을 나눴고요. 국민의 뜻이다, 우리는 승리했다, 다들 감격의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계엄 선포를 했다라는 이유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작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옹호받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독재적 운동권이 장악한 대한민국의 불공정한 환경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끝까지 투쟁하겠다라는 이 애국 보수들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좌우의 싸움이 아닙니다. 현재 권력을 조기종식시키고 이제 미래 권력이 새로운 정권을 차지하겠다 이런 싸움 아닙니다. 이건 자유주의와 반국가 세력의 싸움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유진영과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중국, 친중, 친북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체제 전환의 전쟁 중이다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요, 왜 쉽지 않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파이낸스 투데이와 더 퍼블릭이 공동으로 1월 2일에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조사, 그러니까 탄핵소추 이후에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다른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라는 식으로 이재명을 띄우기 바빴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마지막 넷째 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하는 게 터졌고, 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응집하고 있는 보수들이 폭발하고 있으니까 여론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표하지 않았죠. 데스크에서 킬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2일에 이 여론조사가 터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34.3%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TK 부울경 지역에서도 각각 42, 41.2%로 상승하면서 전체 지지도를 좀 견인했고요.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그때의 5% 낮은 지지율을 감안해서 생각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완벽히 높은 수치죠. 폭발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진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박수 쳐야 됩니다. 이 전라도가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남권에서 24.6%가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김대중 추억팔이에서 벗어나는 국민들이 24.6%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탄핵소추 이후에 보수층 결집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도 확실해 보이지만, 이제 민주당에 무도한 세력들의 지친, 그리고 그들이 계속 김대중 추억팔이, 그다음 5.18 추억팔이에서 이제 가둬서 좀 표팔이하고 거기에 이용되는 이 전라도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깨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탄핵 국면에서 볼 수 없는 수준이고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8인 체제로도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쉽지 않습니다. 탄핵을 인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탄핵 기각적으로 조금 더 여론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3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2회 변론 준비 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는 정말 상상 초월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 난도질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맷집이 좋아서 버티고 있는 거지, 언론이고 지금 이제 국가 권력 기관들이 다 같이 지금 미래 권력에 줄 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압박하고 있고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우아한 버전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투입했다고 하면 언론에서 내란 저지른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 한마디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다. 언론이 지금 워낙 적대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서도 이건 물리적 으로 동원을 해서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면 나머지는 떼놓은 당상이라는 식의 위험한 발상을 하면서 지금 헌정 질서를 진정한 내란으로 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저렇게 무도하게 나오는 건 그냥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고 다음 정권에, 다음 권력에 줄을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한 부분, 이거는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배제하고 탄핵 소추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소추에 불과하다. 소추 자체의 정당성 또한 반쪽밖에 없지 않냐. 이거는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속 소추에 이은 졸속 심판 용납할 수 없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친중 세력,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라는 북의 지령을 받은 것들이라고 의심되는 집단에서 이 졸속으로 탄핵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헌재에서도 이 졸속으로 심판을 한다라고 하면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많은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다수의 증인을 신문을 해야지만 가능한 건데, 지금 민주당이 들고 오는 언론 보도 자료를 그런 걸로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눈물 찔찔 짜면서 민주당에 포섭된 그런 이상한 잡것들 들고 와가지고 증인이랍시고 그걸만 듣고 증거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을 데려고 와서 좌우 또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다른 의견까지도 받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계엄의 배경에는 무차별 탄핵이라는 배경이 있다. 앞서 접수된 탄핵 소추가 정당했는지 이 사건 탄핵 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지금 현지에서 심리하고 있는 탄핵들이 꽤나 많죠. 이준석 방송통신위원장부터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탄핵했고, 감사원장 체제에도 탄핵했고, 지금 탄핵만 민주당이 지금 펼쳐낸 게 29건입니다. 그게 현재 다 들어와 있죠. 그리고 중간에 기각된 것도 있고, 행안부 같은 경우도 기각이 돼서 돌아갔고, 그러나 그 헌재 심리 동안에 직무가 정지되어 있으니 혼란만 더 가중된 뿐이죠.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탄핵의 배경에는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한 무차별 탄핵이다. 이 직무 정지를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민주당이 바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에 이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고, 이 정부 자체를 아예 기능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내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내란 세력들이 줄탄핵을 했었다. 거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으로 와 있고, 그 다음 타자로 한덕수까지 탄핵이 되지 않았느냐.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이해를 좀 바란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줄탄핵 사건에 대해서 사실조사, 헌재의 판단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심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평온하게 가만히 있고 임기 내에 아무것도 안 해도 평온하게 임기를 마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목숨 바쳐 명예 다 팽개치고 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의 조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을까? 그 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외에 관심을 가져서 미국 국무부에서 어떻게 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평가했느냐?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그 탄핵 폭주를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이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그 외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거죠. 헌재에서도 그 외에 대한 물음으로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을 받은 이 우리 젊은이들, 지금 오늘도 그 윤석열 탄핵 반대, 그리고 불법 체포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재명 구속하라, 그 다음에 Stop the Steal,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거 밝히자라고 외치는 2030 젊은이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이 왜라는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을 애국심으로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알리려고 했던 게 윤석열이고,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애국심을 불타오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답을 우리 국민들도 알게 됐는데 헌재의 그 높은 어르신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더 잘 알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좌우 이게 아니라 정말 체제를 전환시키는, 대한민국의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저 종북 좌파들, 이 빨갱이 새끼들하고 우리가 벌이고 있는 전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윤석열을 외쳐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을 목 터지게 외치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50%를 높이고 터진다라고 하면 헌재? 아무것도 못합니다. 민주노총?
오늘 지금 집회에서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온 깡패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막 날카로운 눈빛으로 애국 보수들이 이제 집회 현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껄렁껄렁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째려봤죠. 그리고 깡패 새끼들, 이 빨갱이 새끼들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오히려 그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피했고요. 그 말은 우리의 기운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이 강함을 그대로 윤석열 더 외쳐야 하는 거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왜?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긴다면요, 앞으로 1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들은 버티지 못하고 없어질 겁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될 싸움이다 라는 거죠. 김영애 TV였습니다.